예, 그도 그 말씀드리지만은 팔정도는 불교 수행의 전부입니다. 우리 초기경에서 도, 수행, 그죠? 도대체 불교는 무엇을 수행해야 되는가? 수행이 도대체 뭔가? 이라 하면은 우리가 너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죠? 수행하면은 이건 무조건 팔정도입니다. 그죠? 그 팔정도로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들은 회통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뭐냐 했을 때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팔정도. 그럼 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테크닉,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앉는다든지 뭐 걸어가면서 뭐를 한다든지 하는 그 구체적인 테크닉이 뭐냐? 이래 했을 때는 7번째 정념이 됩니다. 정념 수행이 되고 그 전체적으로는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기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 24시간이 불자들은 24시간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24시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24시간 팔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불교 수행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뭡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 이거는 수행입니다. 그죠? 거짓말 안 하는 것은 수행하고 관계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수행으로서 정의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팔정도를 충분히 음미하고, 그죠? 팔정도에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의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음미하고 그거를 내 삶 속에서 녹여내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모두가 전부 팔정도의 실현, 그죠? 팔정도의 실천, 팔정도의 닦음으로, 그죠? 그 성화되고 귀결이 되도록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행의 그 기본입니다. 수행이 뭐냐? 이래 하면은 팔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팔정도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점점 지금 들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진, 정념, 정정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수행의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정정진은 우리가 이 뭡니까? 선법, 불선법과 관계 있다는 거. 이거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정진하면 뭐 무조건 뭐 삼천배하고 뭐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고 그런 건 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그거 하지 말란 말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을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이 그죠? 불선법들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진이야. 그죠? 우리 팔정도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 선법은 정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정정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정념은 우리가 사념초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몸, 느낌, 마음, 그 다음에 심리 현상, 이것을 뭡니까? 이것에 마음을 챙기는 것,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 그 정념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념을 이거 어떻게 옮기느냐, 이게 참 그동안 문제가 됐었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거의 지금 마음 챙김으로 지금 그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정념이라는 게 일본의 어떤 학자는 이거를 일본 학자가 그런지 뭐 한국 학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념이니까 바른 기억, 바른 생각 이렇게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얼토당토하는 번역이잖아요, 그죠? 바른 기억하고 바른 생각이 어떻게 이 수행의 그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요즘은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안반수의경 있잖아요, 그죠? 안반수의경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그죠? 초기 들숨 날숨을 그 마음 챙기는 들숨 날숨을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한 북방의 그 경이 안반수의경입니다. 그 안반은 이거는 그러니까 아나빠나를 음력한 겁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이 옮길 때 그 뜻번 의역과 음력을 했잖아요, 그죠? 음력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옮깁니까? 그러면 우리 니빠나를 열반 이렇게 옮긴 거는 뭡니까? 그 음력이죠, 그죠? 그러면 니빠나를 예를 들어 정멸 이렇게 옮기면 그거는 뜻번역이잖아요, 그죠? 의역이죠, 그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안반은 아나빠나는 들숨 날숨입니다. 아나빠나를 안반, 보통 아 발음 맨 뒤에 거는
요즘 힌디에서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안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안반이라고 그 음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정념을 이 안세고가 번역한 거거든요. 안세고는 수의라고 번역했습니다. 뭡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죠. 그죠? 이 아주 멋진 의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는 우리가 제6권인 만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킨다는 의미가 들어서 마음 챙김 이렇게 했고, 또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마인드풀네스라고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합쳐서 요즘 마음 챙김이라고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대상을 챙김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대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수 신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몸, 느낌, 마음, 심리 현상 중에 하나를 정해진 대상을 챙기는 것. 여러분 챙기는 게 뭡니까? 예? 챙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뭡니까? 밤 10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뭡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데나 꼬불치지 않죠. 그죠? 돈 딱 들어오면 뭡니까? 계산기호세 탁 열어가지고 거기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그죠?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탁 받으면은 10,000원짜리 받으면 여기 탁 넣고, 그래서 그것은 돈 탁 내주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뭡니까?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그게 지금 보물덩어리잖아요. 장사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에 가서 뭡니까? 뭡니까? 먼지털이를 갖고, 그죠? 진열대 가서 털을 해도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은 돈통에 가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항상 뭡니까? 그 돈통에 마음이 가가 있고, 마음이 그거를 뭐 하고 있습니까? 챙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장사 다 하고,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그죠? 밤이 되면 뭡니까? 돈통을 딱 빼갖고 방에 들어가갖고 뭡니까? 문 다 걸어대가놓고, 그죠? 우리 보시함 챙기듯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뭡니까? 예? 하나 지금 챙기죠. 그죠? 10,000원짜리 몇 개, 그죠? 5,000원짜리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해서 학교에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챙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죠? 마음이 정해진 대상을, 그 대상은 지금 여기 쫙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열 몇 가지 대상이 있거든요. 덜숨 날숨을 대상으로 하면은 덜숨 날숨을, 그죠? 뭡니까?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돈통을 챙기듯이, 그죠? 돈을 가지런히 놓아서 챙기듯이, 혹은 뭡니까? 뭐를 다른 걸 하더라도, 그죠? 그 돈통을 챙기듯이, 혹은 뭡니까? 밤에 돈통을 갖다 놓고, 그죠? 수입이 얼마인가? 그러죠? 챙기듯이 챙기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은 저는 제일 정확한 이해라고 보고, 그래서 챙긴다는 말을 썼다고 봅니다. 챙긴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세속인들한테도 챙기는 게, 문제, 우리가 뭐 잘못해갖고 뇌물 받아갖고 꼬불쳐 넣고 챙기는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챙기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챙김이라고 옮긴 스님이 중시한 거는, 우리 화두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화두 챙긴다 그러죠. 그죠? 그런 말 쓰죠. 그죠? 그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화두 챙긴다는 그 의미도, 화두 챙기는 거에 말로 사실 정념 수행하고 우리가 그 근본 취지는 꼭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이제 그렇게 옮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공부, 그죠?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 그것을 우리 정념이라고 이제 한글로 풀어서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념처경에 보면은 이제 이걸 크게 4가지로 나눠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쉽고, 제일 초보적으로, 그다음에 누구든지 거의 뭐 주석서로 보면 반드시 몸부터 챙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챙기는 것도 이제 거기 뭡니까? 제가 6가지로 크게 나눠놨죠. 그죠? 덜숨, 날숨, 26쪽입니다. 덜숨, 날숨, 그 다음에 4가지 자세, 그 다음에 4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 그 다음에 4대를 분석함, 그 다음에 9가지 공동묘지. 그 9가지 공동묘지는 9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은 몇 개가 됩니까? 14가지가 되죠. 그죠? 5개 더하기 9개에서 14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14가지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14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면 됩니다. 14가지를 차례대로
뭐 1분 동안은 예를 들어 들숨 날숨 챙기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분째는 4가지 자세를 챙기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14가지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를 집중적으로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에 보면은 가장 부처님이 중시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들숨 날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석서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수행법을 들으라 하면은 부처님은 들숨 날숨을 그 챙기는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고행에서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내란자라 강 거기서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그 참선을 하셔갖고 초선, 2선, 3, 4선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초선에 그 들은 그 수행법이 바로 그 들숨 날숨을 챙기는 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부처님 그 직계 아들인 그 뭡니까 라울라 존자, 그다음에 뭐 또 누구 사리불 존자, 아난 존자 전부 거의 대부분의 그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이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석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만큼 그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들숨 날숨을 챙기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들숨 날숨을 챙기는 공부를 이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16단계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4단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아나파나 사티 수타에 보면은 16단계로 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 4단계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일치하고, 두 번째 4단계는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과 일치하고, 세 번째 4단계는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과 일치하고, 마지막 4단계는 그 심리 현상에 마음 챙기는 공부와 일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주석서가 청정도론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정도론 그 8장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기는 공부의 주석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수행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들숨 날숨에 이제 마음 챙기는 공부의 핵심은 뭔가, 그럼 들숨 날숨을 어떻게 챙기는가? 이제 그것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은 닿는 곳이 그럼 풋도 가시에 마남 타페토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숨이 닿는 곳에 마음을 두라고, 숨이 닿는 곳을 챙기라고, 숨이 닿는 곳을 마음 챙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숨이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숨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윗 입술을 치고, 그죠? 예를 들어 숨을 들이쉬면은 윗 입술을 치고 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은 이 부분이 닿는 것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죠? 사람들마다 이 코 안에 있잖아요. 코 안은 섬세하잖아요. 코 안이 닿는 것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마음을 챙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숨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닿는 그 어떤 그 현상을 분명히 느낍니다. 첫째로 뭡니까? 차고 덥고로 느껴집니다. 들이쉬는 숨은 어떻게 됩니까? 차지죠, 그죠?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찬 느낌이 바로 옵니다, 그죠? 그죠? 내쉬는 숨은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그죠? 그렇게 관찰해야 되고, 그럼 숨이 들어가면서 뭡니까? 윗입술을 치면 여기에 뭡니까? 닿는 그 촉감이 있죠, 그죠? 그죠? 그거를 챙겨도 되고, 그러면 숨이 들어가면서 코털을 건드려 가지고 코털이 파락 떨리는 것도, 그죠? 그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뭡니까? 숨이 들어가면은 강하게 뭡니까? 바늘로 콕 찌르는 듯이 강한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마음 챙기는 것이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는 사람은 수식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수식관은 들숨 날숨에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이것도 바로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북방하고 조금 다릅니다. 북방은 그냥 들이쉬면서 하나, 그죠? 그죠? 뭐 또 내쉬면서 둘, 혹은 안 그러면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래 하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청정도론의 주석을 보면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안 챙겨지니까, 그죠? 처음에 이걸 딱 느끼면서 하나 해서 그걸 느끼고 있다가 잊어버리죠, 그죠? 그죠? 그럼 다시 뭡니까? 둘 하고, 그죠? 수를 헤아리면서 우리 그 관심을 이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그 수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수행을 해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 좀 걸려도 이건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중요한 설명 비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슨 비유를 들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 비유가 우리 절름발이 있죠, 그죠? 절름발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애가 그 우리 그 그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그네를 이제 그 타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름발이기 때문에 그네가 여기서 왔다 갔다 일합니다, 그죠? 왔다 갔다 일하면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네를 밀고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있어서 뭡니까? 이렇게 밀고 다시 그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간에 있어서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챙겨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숨이 닿는 곳에 머물러서 숨이 닿는 곳에 있어서 그럼 숨은 뭡니까? 나가는 숨은 그네가 일로 가는 것 같고 들어오는 숨은 일로 들어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여기에 중간에 머물러서 닿는 곳에 머물러서 관찰하라.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유가 질문 있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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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이제 심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거든요. 윗닭과 윗자라인데 심과 사를 우리 북방에서 이제 그거를 원어는 윗닭과 윗자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북방에서는 이 맞나? 차절 심정이 맞습니까? 심. 그다음에 이거는 사 이렇게 북방에서 이게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래 돼야 되나? 차절 심자입니다, 그죠? 제가 갑자기 써서 한문은 제가 먹통입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차절 심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심과 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주석서에 입각해서 심은 이건 이제 전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최초의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심이라 그러고 자라는 사는 윗자라는 그 생각이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일으킨 생각은 거친 생각이잖아요, 그죠? 한 생각 처음에 일어난 것이니까 그죠? 거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고찰은 이거는 뭡니까? 그 생각이 지속되는 것이니까 약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스님이 질문하신 것은 거친 생각과 뭐라 그랬습니까? 미세한 생각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도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정도론에는 뭐라고 설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그 종을 치잖아요, 그죠? 대종을 칩니다. 그럼 대종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꽝 소리가 나죠, 그죠? 처음에 일어난 그 소리가 윗닭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으킨 생각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러면 종이 한번 땡 소리가 나면 그 순간에 딱 끊어져 버립니까? 아니죠, 그죠? 그 생각 종 소리는 뭡니까? 둥 지속이 되잖아요, 그죠? 계속 지속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윗자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청정도론이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킨 생각, 그럼 지속적인 고찰 이렇게 옮긴 겁니다. 나중에 좀 정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은 지멋대로 일어나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멋대로 일어나는 생각이면은 그것은 초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무엇을 향하는가 하면은 초선이 일어나는 그 대상, 명상 주제를 향하는 겁니다. 명상 주제에 대해서, 그죠? 지금 예를 들어 초선을 덜숨 날숨을 가지고 초선에 들었다면은 덜숨 날숨이 닿는 이 부분에서 일어난 표상에, 그죠? 계속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윗닭가고 그 생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윗자랍니다. 무슨 말씀이 해가지고, 그죠? 지멋대로 뭡니까? 생각이 지금 이거를 명상주제로 삼고 있는데 딴 여자 생각한다든지 딴 망상 피운다든지 법당에 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벌써 삼매가 깨진 거잖아요, 그죠? 선정이 깨진 경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때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은 뭡니까?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한 비유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마음 챙김의 두 번째 비유는 뭔가 하면은 문지기에 비유합니다. 문지기가 예를 들어서 63층 빌딩, 그죠? 앞에 수위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럼 수위 아저씨의 역할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죠?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그것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게 역할이죠, 그죠? 들어와서 그 사람이 뭡니까? 그죠?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50 몇 층에 가서 뭐 5천 몇백 호로 들어갔다. 그걸 쫄쫄쫄 따라가서 그거 체크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거 역할이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 어떤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갔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사람이 그죠? 정문을 나갔다. 그것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것만 챙기면 되지. 이 사람이 나가서 노란 택시를 타고 그죠? 무슨 강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서 무슨 아파트 몇 층에 어디로 갔다. 그까지 따라가서 관찰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것도 그 문지기의 역할과 수희 아저씨의 역할과 같다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왔다고, 그죠? 들어온 거를 뭐를 통해서 합니까? 닿는 걸 통해서 알죠, 그죠? 숨이 들어와서 닿는 거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알고 숨이 나가면은 뭡니까? 닿는 거를 통해서 여기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고, 그죠? 여기에 머물러서 나갔다고 이제 아는 것,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톱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아주 그 실감 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통나무를 톱으로 자릅니다, 그죠? 톱으로 자르면 톱날이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그죠? 여러 톱날이 뭡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 하면서 톱은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나간 톱날도 아니고 들어온 톱날도 아니죠, 그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떤 특정한 톱날이 나무에 닿아서 나무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그 나무를 자른다, 톱질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숨이 여기에 닿는, 그죠? 닿는 그 부분을 챙기는 것, 그죠? 나가는 숨이, 그죠? 특정한 부위를 닿는 것, 그 부분을 챙기는 것, 그거를 이제 그 톱날의 비유를 가지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이죠, 그죠? 그렇게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이거는 꼭 굳이 들숨 날숨뿐만 아니고 모든 명상 주제에 다 적용이 됩니다. 마음 챙김의 가장 중요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가 이 뭡니까? 행주좌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가는 것 하면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측면은 뭡니까? 이 발바닥이 그죠? 땅에 닿는 것, 그죠? 이거는 가장 분명하죠, 그죠? 이거에 마음 챙기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다시 들어가고 닿을 때는 여기에 마음 챙기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물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6가지 동작으로 이제 챙기는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수행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점검을 해서, 그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를 실제 이제 수행에, 그죠? 실제 기법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이런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런 마음 챙김이 깊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에서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거를 일러서 우리는 그 북방에서 옛날에 천태지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와 관이라는 2가지 그 수행법이 그 2가지가 그 완성이 됩니다. 그 지를 우리는 그 초기 용어로 하면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럼 관은 이빠사나라고 합니다. 이 2가지 그 수행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들숨 날숨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지의 측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이 돼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는 그 삼매에 들게 됩니다. 그 삼매에 드는 것이 그 우리 8정도에서 8번째인 정정의 내용입니다. 정정은 삼마 사마디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 한글로 옮기면은 우리 사마디를 삼매로 옮기잖아요. 바른 삼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집중하면은 이거를 통해서 뭡니까? 여기서 좀 한번 내일 시간 되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표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어떤 표상이 일어나서 그 표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 그거를 우리는 일러서 그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삼매의 경지는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8정도 아까 스님도 질문도 하시고 하니까 요 8정도 중에서 요까지 이야기하고 정정을 먼저 대략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정도 중에서 이 정정은
정정을 도대체 바른 삼매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죠? 그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정의 내용은 우리 바른 삼매 할 때 삼매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5가지 장애가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5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것은 바른 삼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5가지 장애는 그 어디고 우리 그 28쪽 한번 펴 보십시오. 28쪽 보면은 그 장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감각적 욕망, 그다음 두 번째가 악의, 세 번째가 해태혼침, 네 번째가 들뜸 후회, 다섯 번째가 의심. 그죠? 이런 심리 현상이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불선한, 그죠? 해로운 심리 현상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정정 바른 삼매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죠? 매 순간 선정에 들어있는 매 순간의 심리 상태가, 그죠? 이런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나, 그죠? 악의나 해태원침이나 들뜸 후회나 의심이 함께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정정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정해진 대상을 대상으로 삼아서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그 초기 불교적으로나 아비담마적으로 이야기할 때 마음은 대상 없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은 항상 그 대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은 한순간에 일어나서 대상을 뭡니까? 알아차리고 멸합니다. 그럼 그 다음 마음이 또 일어나서 대상을 알아차리고 또 멸합니다. 그 다음 마음이 또 일어나서 대상을 알아차리고 또 멸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그죠? 그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마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아비달마에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매란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우리 삼매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찌따싸 애깍 같다라 그래갖고 이거는 뭔가 마음의 그 직역을 하자면 마음이 한 끝으로 된 상태입니다. 이 한 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 그죠? 이렇게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대상으로 삼아서 거듭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정해진 하나의 대상이라면은, 그죠? 요때 일어난 마음도 요걸 대상으로 하고, 요 다음에 일어난 마음도 요걸 대상으로 하고, 요 다음에 일어난 마음도 요걸 대상으로 하고, 이래서 뭡니까? 매 순간순간의 마음이 정해진 한 대상을 대상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집중이라 그러고, 그거를 삼매라 그러고, 그죠? 그렇게 완전히 된 경지를 또 사마타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뭡니까? 마음은 한 대상을 대상으로 삼지 못합니다. 방금 요걸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죠? 다음 순간에 뭡니까? 요걸 대상으로 삼았다가, 또 다음 순간에 저걸 대상으로 삼았다가, 또 다음 대상에 저걸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대상이 매 순간순간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뭡니까? 산란한 마음 이렇게 하죠, 그죠? 대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 그죠? 집중이 된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매 순간의 마음이 정해진 하나의 대상을 대상으로 삼아서 일어나는 것.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지요? 좀 어렵습니까? 하지 말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에 있어서, 불교 수행에 있어서, 불교 교리에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과연 하나의 대상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아비담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노입니다. 왜? 제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찰나생 찰나멸이라 그랬죠, 그죠? 요때 일어난 마음은 뭡니까? 대상을 삼은 것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음 순간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일어난 그 대상은 앞에 정해진 대상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진 하나의 대상을 대상으로 삼아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개념적 존재를 지금 여기다가 가져옵니다. 우리 개념적 존재는, 개념은 시간과 관계없는 거라고 아비담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뭐 우리 아버지라는 이미지 이라면은 그거는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개념은 시간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죠?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다운 것이 아니라고 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 선정 혹은 삼매를 닦는 것은, 그죠? 이거 들숨 날숨도 여기에 뭡니까? 이거를 매 순간 닿는 이거를 관찰하는 것은 우리 뭡니까? 관찰 지혜 수행입니다. 여기 사마타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뭡니까? 계속 여기 집중을 하면은 여기서 뭡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표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표상은 개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상에 거듭거듭 마음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일러서 사마타다 혹은 삼매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뭡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5가지 장애가 하나 또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삼매의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매 순간의 마음이 정해진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 그 정해진 하나의 대상은 표상이라는 개념이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뭐 책들을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 하려는데 또 까먹어버렸네. 그래서 또 생각나면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게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삼매에 들은 것은 우리 심리 상태잖아요. 그죠? 삼매라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물질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의, 내 정신이 어떤 특별한 뭡니까? 심리 상태들이 모여서 단단하게 뭡니까? 구성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삼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나누는 것은 그 특정한 선정의 상태에 들어있는 심리 현상들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매에 있어서 가장 강한 심리 현상을 크게 6가지로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죠? 심, 사, 희, 락, 사, 그 다음에 일경성 이거는 집중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집중이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매는 심, 사, 희, 락, 사, 집중, 이 6가지 심리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심은 뭡니까? 아까 일으킨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죠? 차절 심자, 일으킨 생각 혹은 거친 생각. 그죠? 사는 뭡니까? 지속적인 고찰. 희는 이거는 말 그대로 희열하잖아요. 그죠?
아주 강한 즐거움, 그죠? 그걸 이야기하고 락은 뭡니까? 말 그대로 행복이잖아, 그죠? 우리 그 수카라에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사는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버릴 사자로 했죠, 그죠? 이거를 우베카라 그러고 이거는 요새 평온, 평정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좋고 나쁘고에 끄달려 가지 않는, 그죠? 평온하고 평정한 마음 상태, 심리 상태. 그거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사, 희락, 사, 집중 이 6가지 그 뭡니까 심리 현상이 지금 뭡니까 이 6가지 심리 현상이 가장 강하게 그 모여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선정의 경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선은 이 6가지가 여기서 사는 뺍니다. 이 심사, 희락, 집중이 다 있는 상태를 우리는 초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에서 말하는 이선은 이 중에서 심사가 이제 깔아앉아 버리는 겁니다.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은 이거는 거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깔아앉고 희열과 행복과 그죠? 집중만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삼선은 뭡니까? 행복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선은 뭡니까? 행복까지도 깔아앉아 버리고 사선에서는 뭡니까? 평온이 그죠? 평정이 그죠? 완전히 완성이 된 그런 경지, 그런 평온과 집중만이 있는 경지를 사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이런 판단을 가지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비담마에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왜 심사가 함께 들어가느냐? 아비담마에서는 심사까지도 나눕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선이 됩니까? 5선이 되겠죠, 그죠? 전부 다 있는 것이 1선, 심이 없어진 것이 2선, 그죠? 심사가 다 없어진 것이 3선, 그죠? 시까지 없어진 것이 4선, 그죠? 락까지 없어진 것이 5선. 그러니까 5선에서는 4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이제 이렇게 그 아비담마에서는 선정을 왜냐하면 그 아비담마는 뭐냐면 법수를 있잖아요, 그죠? 법에 대해서니까 어떤 특정한 심리 상태가 어떤 경지에 어떤 특정한 심리 상태가 있는가를 봐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에서 말하는 초선을 다시 2가지로 나눠서 심과 사를 구분해서 전체를 5선으로 나누어서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4선으로 그죠?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설명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선의 경지는 우리가 그 판단하는 그 가장 큰 2가지 기준은 뭡니까? 5가지 장애가 완전히 사라진 경지.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그죠?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경지. 그래서 그 중에서 초선은 그죠? 그 심사, 희락, 집중이 있고 이선에서는 경에서 말하는 이선에서는 심사가 없어지고 희락, 집중이 있고 그다음 3선에서는 락하고 집중이 있고 4선에서는 평온이 드러나가지고 평온과 집중이 있고 이제 그런 경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초선, 2선, 3선, 4선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 정구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면 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정구를 이렇게 한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 정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정정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됩니까? 정념, 챙기는 공부, 마음이 대상을 거듭거듭 챙기는 공부를 통해서 정정은 성취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야기 하던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몸에 대한 관찰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들숨 날숨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몸을 오직 뭡니까?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이것만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는 뭡니까?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와서 닿는 것만 있고 나갈 때는 나가면서 닿는 그 현상만 있는 것으로 이제 그 관찰하는 것이 들숨 날숨에 대한 관찰이고 26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4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행주좌화로 이제 그 관찰합니다. 갈 때는 간다고 알고, 설 때는 선다고 알고, 누울 때는 누운다고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긴 시간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주석서에서는 특히 우리 옛날 스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탁발이죠, 그죠? 탁발을 가지고 이 4가지 자세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탁발을 가면은 이거는 뭡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탁발을 갈 때 특히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주석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저 멀리 있는 바위를 하나 정해놓고 그 바위를 이제 뭡니까?
그 명상 주제로 삼 대상으로 삼면서 그 바위를 쳐다보면서 가는 거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할 때는 뭡니까? 우리 탁발 갈 때는 한 전방 1m 정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딱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앞에 나타난 그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다음에 뭡니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탁발 갈 때는 전부 요새도 맨발로 갑니다. 뭐 탁발 가는 스님도 맨발로 가고 보시하는 사람도 반드시 맨발로 보시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그랬기 때문에 딴 거는 몰라도 그것만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가면서 요 뭡니까? 이 발에 닿는 이 감촉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관찰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행주자아를 주석서에서는 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갑니다. 그럼 네 번째가 세 번째가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 그래서 이거는 좀 짧은 시간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죠? 이거를 갈 때는 간다고 하고 뭐 설 때는 선다고 알고 자기의 뭡니까 몸으로서 짓는 모든 행위를, 그죠? 그 알아차리는 것,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몸을 32가지로 분해해서, 그죠? 해체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몸을 여기서 보면 뭡니까? 머리털, 몸털, 손, 발톱, 이, 살과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다 외우려 해도 힘들겠죠, 그죠? 이거를 주석에 보면 처음에는 다 외웁니다, 그죠? 다 외우고 나중에는 5개씩 끊어갖고 외우고 또 거꾸로 외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외우면서 뭡니까? 자기 몸을 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뭐 1년, 2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외우면 사람에 따라서 특정한 부위가 확 드러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콩팥이라는 게 뭡니까? 내 콩팥이 딱 강하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하게 부각되는 그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해체해서 보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대로 분석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몸을 더 잘게 나눠서, 그죠? 지수 화풍의 화합으로 그 분해해서, 그죠? 그 나누어서 보는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공동묘지 관찰은 뭡니까? 이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하는 9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 몸을 관조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뭐 백골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느낌을 뭡니까? 그 여러 가지 6가지로 나누어서 뭡니까? 느낌으로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뭡니까? 8가지로 나누어서, 그죠? 마음을 챙기는 그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법을 관찰하는 것, 심리 현상을 관찰하는 것, 그 5가지 장애, 그 다음에 그 오치원, 그 다음에 감각장소, 그 다음에 칠각지, 그 다음에 사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법에 대한 마음챙김 맨 마지막에 가니까 여기도 뭐로 해통이 됩니까? 사성제로 기결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성제는 그 뭡니까? 우리 그 사념처 수행법에 있어서도 최종 귀결처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챙김에 대해서는 제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를 해가지고 특히 그 우리 상자부 중요한 주석서들을 다 옮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생소한 감은 있지만은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그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이 초기 수행법은 이제 팔정도가 핵심이지만은 팔정도를 근본으로 해서 그 초기 수행법은 뭐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37조도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죠? 초기 수행법은 37조도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그걸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7조도품은 초기 경에 보면은 37보리분으로 해서 나옵니다. 25쪽입니다. 그래서 그 청정도론의 설명을 보면은 청정도론에서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이 이 38가지 법들은 깨달음의 쪽에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의미로 옮기면은 보리분, 분은 깨달음의 편, 그죠? 깨달음의 쪽에 있는 것. 그래서
이 37가지 법들을 닦음으로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뭡니까? 법수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법들을 분류를 할 때 불선법이 있었죠, 그죠? 그죠? 불선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법들 가운데서도 이 뭡니까? 37가지는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37가지를 줄이면은 열 몇 가지로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죠? 열 몇 가지로 줄어듭니다. 그것이 저쪽이 어디고 그 몇 쪽입니까? 40 몇 쪽이고 41쪽에 보면은 이 37가지 그 보리분법들은 14가지 선법들로 요약이 됩니다. 14가지 법들로 그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각 곳에서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7조도품도 우리 그 불교에서는 뭡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37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넣어서 우리 팔정도와 더불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팔정도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깨달음의 편에 있다고 해서 보리분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조도품이라고 옮겼습니다. 조도라는 말은 뭡니까? 도와주는 상태, 그죠? 도를, 그죠? 그 팔정도를 도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방에서는 조도품이라고 이제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37조도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6쪽에 그 요약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조도품 중에서 제일 첫째가 사념처입니다. 사념처는 팔정도에서 7번째죠, 그죠? 팔정도의 7번째인 그 정념과 100% 그대로 일치합니다. 정념의 내용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정근이 있습니다. 사정근은 뭐하고 같습니까? 사정근은 그 읽어보면 뭐하고 같습니까? 예? 팔정도의 몇 번째? 6번째 정진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팔정도의 6번째인 정진하고 뭡니까? 사정단 혹은 사정근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법, 불선법의 간택입니다. 그죠? 그죠? 그 네 가지, 그 사정근이라는 것은 네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선법에 관계되는 것 두 가지, 선법에 관계되는 것 두 가지.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없애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게. 그죠? 그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이미 일어난 선법은 더 정장하게. 그죠?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정지는 선법, 불선법을 그죠? 정확하게 판단해서 불선법은 없애려고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의족부터 해서는 그 내일 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